사기열전 33. 한신 노관열전. 한나라 조정에 반기를 든 한신. 한나라 왕씨는 원래 한나라 양왕의 첩의 손자로서 키가 8자 5이나 되었다. 항량이 초나라의 후손인 회왕을 세웠을 무렵 연나라, 조나라, 위나라도 모두 이전의 왕이 다시 왕이 되었다. 그중 한나라만이 아들이 없어 한나라의 여러 공자 가운데서 횡량군 성을 세워 한나라 왕으로 삼아 한나라의 옛 땅을 평정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항량이 정도 싸움에서 죽자 성은 회왕에게로 달아났다. 그러자 패공이 군대를 이끌고 와 양성을 공격하고 장량을 한나라의 사도로 삼아 한나라의 옛 땅을 되찾게 되었다. 이때 장량은 한신을 만나 한나라 장수로 삼았다. 한신은 자기 병사들을 이끌고 패공을 따라 무관으로 들어갔다. 패공이 한나라 왕이 되자 한신은 한나라 왕을 따라 한중으로 들어가 한나라 왕을 이렇게 설득했다. 항우는 장수들을 가까운 땅의 왕으로 봉하였는데 왕께서만 홀로 멀리 떨어진 이곳에 있으니 이것은 분명 좌천입니다. 왕의 사졸은 모두 산동 사람이므로 발돋움을 하며 돌아가고 싶어 하니 칼날을 동쪽으로 향하신다면 천하의 패권을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한나라 왕은 군사를 들여 삼진을 평정하고 한신에게 한나라 왕이 되도록 허락하였다. 이보다 앞서 한신을 한나라의 태위로 삼아 군대를 이끌고 한나라 땅을 쳐서 차지하도록 하였다. 항적이 여러 왕을 봉하자 그들은 모두 자기 나라로 갔지만 한나라 왕 섬은 항적을 따라가지 않아 공을 세우지 못해서 봉국을 받아 나가지 못하고 다시 열후가 되었다. 한나라가 한신을 시켜 한나라의 옛 땅을 쳐서 차지하려 한다는 말을 들은 항적은 자신이 오나라에 있을 때 그곳 현령이던 정창을 한나라 왕으로 삼아 한나라의 공격에 맞서 싸우도록 하였다. 한나라 인년의 한신은 한나라의 성 10여 개를 쳐서 평정했다. 한나라 왕이 하남에 이르자 한신은 한나라 왕 청창을 양성에서 쳤다. 청창이 항복하자 한나라 왕은 한신을 한나라 왕으로 봉하였다. 한신은 늘 한나라 군대를 이끌고 한나라 왕을 따라갔다. 한나라 3년에 한나라 왕이 형량을 나가자 한나라 왕 한신이 죽과 등과 함께 대신 형량을 지켰다. 초나라가 형량을 깨뜨리자 한신은 초나라에 항복하였다가 얼마 뒤에 달아나 다시 한나라로 돌아갔다. 한나라에서는 그를 다시 한나라 왕으로 삼았다. 그는 마침내 한나라 왕을 따라서 항적을 무찌르고 천하를 평정하였다. 한나라 5년 봄에 드디어 부를 쪼개어 그를 한나라 왕으로 봉하고 영천에 도읍하게 하였다. 그 이듬해 봄에 고조는 한신처럼 군사적 재능이 있고 용맹스러운 자가 북쪽으로는 공과 낙에 가깝고 남쪽으로는 왕과 습에 가까우며 동쪽으로는 회양이 있어서 모두 천하에서 사나운 군대만 득실거리는 곳에서 왕노릇을 한다고 생각하여 조서를 내려 한신을 옮겨 태원의 왕으로 삼아 북쪽 오랑캐를 맡게 하고 진양의 도읍을 청하도록 하였다. 그러자 한나라 왕 한신이 글을 올려 이렇게 말했다. 나라가 변방에 치우쳐 있어 흉노가 자주 쳐들어옵니다. 도읍 진양은 변방의 요새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 부디 마음을 도읍으로 정하게 해 주십시오. 고조가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자 한신은 곧 도읍을 마읍으로 옮겼다. 그해 가을에 흉노 묵돌이 한신을 대규모로 포위하자 한신은 흉노에게 여러 차례 사자를 보내 화해를 구하였다. 한나라는 군대를 보내 그를 도왔으나
한신이 사사로이 흉노에게 여러 차례 사자를 보내자 그가 딴 마음을 품지 않았나 의심하여 사람을 보내 한신을 꾸짖었다. 한신은 목이 베일까 두려운 나머지 흉노와 함께 한나라를 치기로 약속하고 한나라의 반기를 들었다. 한신은 마음을 흉노에게 내주어 항복하고는 태원을 쳤다. 한나라 7년 겨울에 고조가 나가 한신의 군대를 동제에서 깨뜨리고 그 장수 왕희의 목을 베니 한신은 흉노로 달아났다. 한신의 장로로 있던 백토 사람 망구신과 왕황 등이 조나라의 후예인 조리를 세워 조나라 왕으로 삼고 다시 한신의 폐잔병을 모아 한신과 묵돌과 모의하여 한나라를 치기로 하였다. 흉노는 좌현왕과 우현왕에게 기병 만여 명을 이끌고 왕황 등과 더불어 광무에 주둔하도록 한 뒤 남쪽 진양으로 내려와 한나라 군사와 싸우게 하였다. 한나라 군사는 그들을 크게 무찌르고 이스까지 뒤쫓아 다시 그들을 쳤다. 흉노가 또다시 누번 서북쪽에 모이자 한나라에서는 전차와 기병으로 흉노를 깨뜨리게 하였다. 흉노가 거듭 싸움에서 지고 달아나자 한나라 군대는 성세를 타고 북쪽으로 달아나는 적군을 계속 뒤쫓아갔다. 북돌이 대곡에 있다는 말을 듣고 고조가 진양에 거하면서 사람을 시켜 묵돌을 살피게 하니 그 첩자가 돌아와 쳐도 되겠다고 보도했다. 고조는 마침내 평성에 이르렀다. 고조가 백등산으로 나가자 흉노의 기병들이 고조를 에워쌌다. 고조가 사람을 시킨 연지에게 많은 선물을 보내니 연지가 묵돌에게 이렇게 말했다. 지금 한나라 땅을 얻더라도 오히려 그곳에서 살 수 없으니 두 임금이 서로 횡액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이래 만에 오랑캐 병사들이 물러났다. 겉에 짙은 안개가 뒤덮이자 한나라에서는 사람을 시켜 오가게 해보았지만 오랑캐들은 알지 못하였다. 그러자 호군 중위 진평이 고조에게 말했다. 오랑캐는 병사를 온전하게 하려고 합니다. 강한 세뇌에 화살을 2개씩 매긴 뒤에 밖을 향하게 하고 천천히 걸어서 포위를 벗어나십시오. 고조가 평성으로 돌아오자 한나라 구원병도 이르렀고 오랑캐의 기병도 마침내 포위를 풀고 물러갔다. 한나라도 싸움을 멈추고 돌아갔다. 한신은 흉노를 위하여 군대를 이끌고 오가면서 변경을 공격하였다. 한나라 10년에 한신이 왕황 등의 진위를 설득하여 그 자신을 망치게 만들었다. 11년 봄에 예전의 한나라 왕 한신이 다시 흉노의 기병들과 함께 삼합으로 들어와서 한나라에 맞섰다. 한나라는 시 장군에게 명하여 그들을 공격하게 했는데 시 장군이 한신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보냈다. 폐하께서는 너그러운 분으로 한나라를 배반한 제후도 다시 돌아오면 목을 베지 않고 지위와 칭호를 되돌려 주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왕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왕께서는 싸움에서 저 흉노에게 달아났을 뿐 큰 죄를 지은 것은 아니니 빨리 스스로 돌아오십시오. 한나라 왕 한신이 답장을 보내왔다. 폐하께서 저를 평민들 중에서 뽑아 난면하여 고라고 일컬게 해 주셨으니 이는 행운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형량 싸움에서 죽지 못하고 항적에게 사로잡혔으니 이는 저의 첫 번째 죄입니다. 흉노가 마음으로 쳐들어왔을 때 저는 굳게 지키지 못하고 성을 내주고 항복하였으니 이것이 두 번째 죄입니다. 지금은 도리어 오랑캐를 위하여 군대를 이끌고 한나라 장군과 대항하며 한순간의 목숨을 다투게 되었으니 이것이 세 번째 죄입니다. 옛날 대부 종과 범녀는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는데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폐하께 죄를 3가지나 지었으니 세상에 살아남기를 바란다면 오자스가 오나라에서 쓰러져 죽은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지금 저는 골짜기로 달아나 숨어 다니며 아침 저녁으로 오랑캐들에게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나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것은 안전뱅이가 일어서기를 잊지 못하고 장님이 보기를 잊지 못하는 것과 같아서 형세로 보면 돌아갈 수 없을 듯합니다. 결국 싸움을 벌여 시 장군이 삼합을 깨뜨리고 한나라 왕 한신의 목을 베었다. 일찍이 한신이 흉노를 들어갈 때 태자와 함께 갔다. 그들이 태당성에 이르렀을 때 아들을 낳았으므로 이름을 태당이라고 하였다. 태자도 아들을 낳아 영으로 불렀다. 효문제 14년에 태당과 영이 그 부하를 이끌고 한나라에 투항하자 한나라는 태당을 봉하여 공고후로 삼고 영을 양성후로 삼았다. 오나라와 초나라 등 7나라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장군들이 가운데 공고후의 공이 가장 뛰어났다. 공고후는 그 지위를 아들에게 전하여 손자에게까지 이르렀지만 손자에게 아들이 없어 후 지위를 잃게 되었다. 영의 손자는 불경제로 후 지위를 잃었다. 태당의 첩의 손자 한원은 황제에게 남다른 사랑을 받아 이름과 부귀가 그 시대에 알려졌다. 그 동생 열이 다시 봉해졌으며 자주 장군으로 불리다가 마침내 안도후가 되었다. 그 아들이 대를 잇더니 한 해 남짓 지나 법을 이겨 죽였다. 다시 1년쯤 뒤에 열의 손자 정이 용익후가 되어 열의 뒤를 이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달달한 하루 보내세요.